세네카의 지혜로 배우는 인간관계 평정심.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망쳤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와의 갈등이 머릿속을 맴돕니까?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오늘 있었던 불쾌한 대화가 되풀이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평정심이라는 내면의 보석을 말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스승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가 발견한 인간관계에서 평정심을 지키는 10가지 지혜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삶의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용적인 마음의 기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내적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소유물이다. 그것을 내가 떠안을 이유는 없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화를 내면 함께 분노하고 상대방이 불안해하면 함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남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짐을 함께 져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까? 세네카는 감정적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과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따뜻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격분할 때 그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분노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고요 속으로 침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지혜, 사소한 말에 마음을 낭비하지 말라. 세네카는 상처받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이나 뒷담화에 상처받는 것은 마치 길에 떨어진 가시를 스스로 주워서 가슴에 꽂는 것과 같습니다. 가시는 그냥 길에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줍고 상처를 내는 것은 결국 내 선택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의 말도 바람과 같다. 말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진동하는 음파에 불과합니다. 그 음파가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와 상처를 만드는 것은 내가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할 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자식들의 무심한 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섣부른 판단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당신의 본질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세네카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자연의 법칙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이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일 사실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더 배려심이 있기를, 더 이해심이 많기를, 더 현명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장미에게 가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가시가 있어도 장미는 아름답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은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생깁니다. 하지만 그 기대 자체가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의 단점을 무조건 용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관계를 이어가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완전함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네 번째 지혜, 기대를 줄여라. 세네카는 기대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어머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베푼 친절에 대한 보답, 내가 보인 관심에 대한 호응, 내가 나눈 진심에 대한 인정. 하지만 세네카는 이런 기대들이 오히려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빚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한 마음으로 관계에 임하라는 뜻입니다. 베풀 때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말할 때는 이해받기를 강요하지 않으며, 사랑할 때는 사랑받기를 조건으로 걸지 않는 것. 이렇게 기대 없이 관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평정심이 자라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우리가 가진 기대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5번째 지혜,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 세네카는 논쟁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겨도 관계에서는 진다. 우리는 종종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집착합니다. 내 의견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물었습니다.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평화롭게 사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논쟁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바람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불은 결국 관계라는 집을 태워버립니다.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힘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싸우지 않는다.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의견 충돌을 경험합니다. 정치적 견해, 가치관의 차이, 생활 방식의 다름 등. 하지만 모든 차이를 논쟁으로 해결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번째 지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세네카는 타인의 평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들의 것이다. 그것이 내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를 좋게 보고 어떤 이는 나쁘게 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가들이 진짜 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경험과 편견과 관점의 결과일 뿐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비추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 타인의 시선도 거울과 같습니다. 내 일부분을 비출 수는 있지만 내 전체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 고집이 세다. 융통성이 없다. 등등. 하지만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7번째 지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세네카는 분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분노를 짧은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후회라는 독을 남긴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세네카는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잠시 멈추어라. 둘째, 깊게 숨을 쉬어라. 셋째, 그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라. 분노는 마치 끓는 물과 같습니다. 계속 불을 지피면 넘쳐오르지만 불을 끄고 기다리면 저절로 식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마라. 흘려보내라. 억압된 분노는 더 큰 분노가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흘려보낸 분노는 그냥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분노의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실망,
사람들에 대한 좌절감 등. 하지만 그 모든 분노를 내 마음에 쌓아두면 결국 내가 중독됩니다. 진정한 평정심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지혜, 마음의 거리를 지켜라. 세네카는 모든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로워진다. 지혜는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삶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경고했습니다. 깊은 개입은 깊은 상처를 낳는다. 마음의 거리를 지킨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나 자신의 자유도 지키라는 뜻입니다. 적절한 거리는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마치 그림을 감상할 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세부만 보이고 전체가 보이지 않지만 적절한 거리에서 보면 그림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들의 독립, 친구들과의 변화된 관계 등 그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거리감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아홉 번째 지혜,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라. 세네카는 타인의 인정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자는 자신을 잃는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칭찬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으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물었습니다. 그들의 인정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타인의 인정은 마치 구름과 같습니다. 오늘 있어도 내일은 없을 수 있고 바람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그런 불안정한 것에 내 가치를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지혜다. 자기 인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정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타인의 인정은 덤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적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회에서 물러나고 주목받는 일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안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세네카가 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열 번째 지혜.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은 나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라. 세네카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자신을 바꾸어라.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결국 내 마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내가 평온하면 관계도 평온해지고 내가 불안하면 관계도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연못과 같습니다. 연못의 물이 고요하면 달빛이 아름답게 비치지만 물이 흔들리면 달빛도 일그러집니다. 내 마음이 연못이고 인간관계는 그 위에 비치는 달빛과 같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1000명의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1명의 나를 다스려라. 이것은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타적인 말입니다. 내가 평정심을 잃으면 주변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세네카의 10가지 지혜 정리. 이제 세네카가 우리에게 전한 10가지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둘째, 사소한 말에 마음을 낭비하지 말라. 셋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넷째, 기대를 줄여라. 다섯째,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 여섯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일곱째,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여덟째, 마음의 거리를 지켜라. 아홉째,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라. 열째,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은
나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라. 이 10가지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실천하며 체득해야 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반응들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 노력하라.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마무리 평정심이라는 선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네카의 지혜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평정심을 지키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평정심이란 무감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을 경험하면서도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는 깊은 내적 안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습니다. 자신도 안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체력도, 기억력도, 사회적 지위도 점점 사라져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평정심이라는 내적 보석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납니다. 그것은 시간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세네카의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양심이 평온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할까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여러분도 이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네카의 지혜를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 평정심은 단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요한 마음이 세상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주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이 깊은 평정심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네카의 지혜로 배우는 인간관계 평정심.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망쳤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와의 갈등이 머릿속을 맴돕니까?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서도 오늘 있었던 불쾌한 대화가 되풀이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평정심이라는 내면의 보석을 말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스승이었지만 동시에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가 발견한 인간관계에서 평정심을 지키는 10가지 지혜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혜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삶의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용적인 마음의 기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내적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타인의 소유물이다. 그것을 내가 떠안을 이유는 없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화를 내면 함께 분노하고 상대방이 불안해하면 함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남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짐을 함께 져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까? 세네카는 감정적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과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따뜻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격분할 때 그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분노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고요 속으로 침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지혜, 사소한 말에 마음을 낭비하지 말라. 세네카는 상처받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무례한 말이나 뒷담화에 상처받는 것은 마치 길에 떨어진 가시를 스스로 주워서 가슴에 꽂는 것과 같습니다. 가시는 그냥 길에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줍고 상처를 내는 것은 결국 내 선택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의 말도 바람과 같다. 말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진동하는 음파에 불과합니다. 그 음파가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와 상처를 만드는 것은 내가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할 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자식들의 무심한 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섣부른 판단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당신의 본질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오직 당신만이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세네카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자연의 법칙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이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일 사실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더 배려심이 있기를, 더 이해심이 많기를, 더 현명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장미에게 가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가시가 있어도 장미는 아름답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은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생깁니다. 하지만 그 기대 자체가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의 단점을 무조건 용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도 나처럼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관계를 이어가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완전함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해집니다. 네 번째 지혜, 기대를 줄여라. 세네카는 기대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어머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베푼 친절에 대한 보답, 내가 보인 관심에 대한 호응, 내가 나눈 진심에 대한 인정. 하지만 세네카는 이런 기대들이 오히려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에게 빚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고받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한 마음으로 관계에 임하라는 뜻입니다. 베풀 때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말할 때는 이해받기를 강요하지 않으며 사랑할 때는 사랑받기를 조건으로 걸지 않는 것. 이렇게 기대 없이 관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진정한 평정심이 자라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우리가 가진 기대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지혜,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 세네카는 논쟁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겨도 관계에서는 진다. 우리는 종종 옳고 그름을 가리는 데 집착합니다. 내 의견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물었습니다.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평화롭게 사는 것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논쟁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바람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불은 결국 관계라는 집을 태워버립니다.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힘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싸우지 않는다.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의견 충돌을 경험합니다. 정치적 견해, 가치관의 차이, 생활 방식의 다름 등. 하지만 모든 차이를 논쟁으로 해결하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지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세네카는 타인의 평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그들의 것이다. 그것이 내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를 좋게 보고 어떤 이는 나쁘게 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평가들이 진짜 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경험과 편견과 관점의 결과일 뿐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비추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 타인의 시선도 거울과 같습니다. 내 일부분을 비출 수는 있지만 내 전체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 고집이 세다. 융통성이 없다. 등등. 하지만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세네카는 분노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분노를 짧은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후회라는 독을 남긴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세네카는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잠시 멈추어라. 둘째, 깊게 숨을 쉬어라. 셋째, 그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라. 분노는 마치 끓는 물과 같습니다. 계속 불을 지피면 넘쳐흐르지만 불을 끄고 기다리면 저절로 식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마라. 흘려보내라. 억압된 분노는 더 큰 분노가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흘려보낸 분노는 그냥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분노의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실망, 사람들에 대한 좌절감 등. 하지만 그 모든 분노를 내 마음에 쌓아두면 결국 내가 중독됩니다. 진정한 평정심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지혜. 마음의 거리를 지켜라. 세네카는 모든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로워진다. 지혜는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삶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경고했습니다. 깊은 개입은 깊은 상처를 낳는다. 마음의 거리를 지킨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고 나 자신의 자유도 지키라는 뜻입니다. 적절한 거리는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마치 그림을 감상할 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세부만 보이고 전체가 보이지 않지만 적절한 거리에서 보면 그림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존중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들의 독립, 친구들과의 변화된 관계 등 그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거리감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아홉 번째 지혜.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라. 세네카는 타인의 인정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자는 자신을 잃는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칭찬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으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물었습니다. 그들의 인정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타인의 인정은 마치 구름과 같습니다. 오늘 있어도 내일은 없을 수 있고 바람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그런 불안정한 것에 내 가치를 맡기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 안에 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지혜다. 자기 인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정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타인의 인정은 덤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적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회에서 물러나고 주목받는 일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안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세네카가 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10번째 지혜.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은 나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라. 세네카 철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자신을 바꾸어라.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결국 내 마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내가 평온하면 관계도 평온해지고 내가 불안하면 관계도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연못과 같습니다. 연못의 물이 고요하면 달빛이 아름답게 비치지만 물이 흔들리면 달빛도 일그러집니다. 내 마음이 연못이고 인간관계는 그 위에 비치는 달빛과 같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1000명의 사람을 상대하기 전에 1명의 나를 다스려라. 이것은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타적인 말입니다. 내가 평정심을 잃으면 주변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세네카의 10가지 지혜 정리. 이제 세네카가 우리에게 전한 10가지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둘째, 사소한 말에 마음을 낭비하지 말라. 셋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넷째, 기대를 줄여라. 다섯째,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말라. 여섯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 일곱째,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여덟째, 마음의 거리를 지켜라. 아홉째,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라. 열째,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은 나 자신에게 있음을 기억하라. 이 10가지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실천하며 체득해야 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된 반응들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 노력하라.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마무리 평정심이라는 선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네카의 지혜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평정심을 지키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평정심이란 무감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을 경험하면서도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는 깊은 내적 안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습니다. 자신도 안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빛을 제공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체력도, 기억력도, 사회적 지위도 점점 사라져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평정심이라는 내적 보석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납니다. 그것은 시간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세네카의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양심이 평온하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할까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여러분도 이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네카의 지혜를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 평정심은 단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요한 마음이 세상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주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이 깊은 평정심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